안녕하세요.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 주무관 김상현입니다. 본 연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올 한 해 학교 학부모회를 운영해 주신 학부모의 임원 및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연수는 2025학년도 학교 학부모회 운영 결과 보고와 2026학년도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하였습니다. 물론 이미 결과 보고서 작성과 2026학년도 계획 수립이 완료되어 마무리된 학교도 많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번 연수를 통해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있을 3월 총회 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에 접속하셔서 검색창에 도움자료라고 검색하시면 도움자료와 활용서식, 학부모 총회 PPT 자료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수 순서입니다. 먼저 학교 학부모의 운영 목적과 방향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결과보고서 작성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결과보고서는 총 2가지입니다. 2025학년도 학교 학부모의 활동 및 예산 집행 결과 보고서와 감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2026학년도 학교 학부모의 계획안 수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월 학부모회 총회 준비와 함께 임원 선출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기타 안내 후 질의응답 설문을 받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모든 질문에 답변 드리기에는 시간상 제약이 있어 연수 마지막에 설문으로 받고 관련 답변을 추후 경기도교육청 누리집 학부모 교육 참여 게시판에 올릴 예정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부천여월중학교 박혜미 선생님께서 연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 있는 부천 여월중학교에서 학부모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박혜미입니다. 경기도 내 학교 학부모의 임원 및 학부모님들과 이렇게 만나 뵙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연수 순서로는 학교 학부모의 운영 목적과 방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에 따르면 경기도 내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 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 활동에 참여하여 학교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학교 학부모의 활동은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 발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학교 교육과 자녀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 학부모회를 비전으로 두고 자율성, 책무성, 공동체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교육적 환경과 상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학교 상황을 고려한 자율성을 강조하며 학교 학부모회가 모든 학부모를 구성원으로 두는 기구인 만큼 많은 학부모님들의 책임감 있는 참여를 지향합니다. 아울러 건강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 학생, 학부모의 신뢰와 협력, 그리고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5학년도 우리 학교 학부모회는 기본 방향에 맞게 잘 운영되었는지 다음 4가지 질문을 통해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 질문들에 대해 각자의 경험을 떠올리며 마음으로 답해 보신다면 올해 결과 보고서 작성은 물론 다음 학년도 운영계획 수립도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활동이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일부 학교 학부모회에서는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진로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학교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둘째는 학부모의 활동이 학부모님들께 충분히 공유되고 가정과 연계된 교육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작년에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학생회와 학부모회가 함께 지구의 날을 맞아 교실 전등 소등 캠페인을 운영했습니다. 학교에서의 실천이 가정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사용하지 않는 전등을 끄는 활동을 안내하고 가정에서의 실천 인증 사진을 공유하며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그 결과 학교의 교육 활동이 가정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셋째, 학교 학부모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학부모의 교육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해 IB, 고교 학점제, 입학 정보 등을 주제로 연수를 운영한 학부모회 활동도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이러한 모든 활동이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의 발전에 기여하였는가입니다. 학부모의 활동이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학생의 성장, 가정과 학교의 소통, 그리고 학교 교육의 방향과 맞닿아 있었다면 그 자체로 이미 학교 교육 발전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성찰은 학부모의 역할과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음 학년도를 더 단단하게 준비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성찰은 이미 대의원회를 통해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잘 운영된 점과 개선할 점을 생각해 보시고 이를 바탕으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완하고 개선할 점을 반영하여 2026학년도 학교 학부모회 계획안을 수립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1년의 실천과 성찰, 환류를 통해 학교 학부모회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2025학년도 학부모회 운영 결과 보고서 및 인수인계서 작성, 2026년 학부모회 계획 수립과 총회 준비에 대한 안내를 하겠습니다. 연수에 앞서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 학부모회는 학교가 주도하는 조직이 아니라 학부모님이 주체가 되어 운영되는 자치기구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초계나 임원 선출 준비 과정에서 모든 일을 담당 교사가 맡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있지만 총회 운영 계획 수립부터 총회 준비, 임원 선출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사항은 학교 학부모회가 중심이 되어 준비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따라 담당 교사의 역할은 학부모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행정적인 지원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사는 공고 번호 부여, 가정통신문 발송, 내부 결제 처리, 예산 품위 등 학교 행정 절차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학부모회가 주체적으로 방향을 세우고 학교는 이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때 학부모의 활동은 보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좀 더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학부모의 운영 결과 보고서와 인수인계서는 어떤 내용을 담아서 작성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예시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교육정보 학부모 교육참여 자료실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다운받으셔서 학교 상황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셔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학부모의 활동 및 예산 집행 결과 보고서입니다. 학부모님들의 업무 지원을 위해 예시로 작성한 것으로 내용은 수정하셔도 좋고 그대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작성이 완료된 학교에서는 이번 연수를 통해 좀 더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월에 모든 학부모님들께 공유될 자료로 학교 학부모의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이 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 학교 학부모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적, 현황, 운영 방침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여기서 학교 학부모 회원은 부모나 조부모 등 보호자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회원 수를 일일이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전체 학생 수를 기준으로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세부 운영 내용입니다. 학교마다 다르게 작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시를 참고로 운영 날짜, 참석 인원, 내용 등을 자세하게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학교 학부모의 활동에 참여를 하지 못하신 분들도 이 자료를 통해서 학교 학부모의 활동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금액만 작성하시지는 마시고 어떤 활동에 어떤 용도로 지출하셨는지 단가나 인원수, 횟수를 곱한 상세 산출 기초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인성교육 캠페인 재료비로 10만 원 1회 지출했음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종이나 매직이나 팻말 등 품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수사항과 개선사항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사항과 개선사항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새롭게 꾸려지는 학부모회가 참고해서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선사항에 학교, 학부모의 활동 활성화 이렇게 기재해 두시면 어떻게 활성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안게 됩니다. 그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기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도 실천하는 방안 안내 필요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향후 인수인계 받은 학부모에서는 우리 학교 캠페인 활동이 가정에서도 실천될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 결과 보고서는 임원, 대의원회, 기능별 학부모회 등 특정 구성원이나 일부 조직을 평가하는 내용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서는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보고되고 모든 학부모님들께 공유되는 자료인 만큼 보다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부정적이거나 비난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보다는 과정과 변화를 중심으로 한 성장 지향적 표현을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보고서는 학교 학부모의 잘잘못을 가리는 성적표가 아니라 지난 한 해의 운영을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성장 기반 보고서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감사 결과 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시안을 참고하셔서 활동에 대한 의견, 예산 집행에 대한 의견, 그리고 종합 의견을 작성해 주시고 지금 이미 작성이 끝난 감사님들도 다시 한번 문장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학교 학부모의 결과 보고서는 활동 및 예산 집행 결과 보고서 한 부, 감사 결과 보고서 한 부, 두 가지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2026학년도 학교 학부모의 운영 계획안 작성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학교에서 올해 했던 활동에 준해서 작성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 작성 전이라면 이번 연수 내용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어떤 활동을 계획하면 좋을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선착순으로 한정된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취미 중심의 프로그램이고, 두 번째 사진은 딥페이크 관련 연수를 듣고 디지털 범죄 예방 캠페인 활동을 추진한 경우입니다. 사실 선착순으로 참여하는 미술이나 취미 중심의 체험 활동도 학부모님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는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학부모의 운영의 방향을 고려해 본다면 단순한 체험을 넘어 자녀의 성장과 진로, 그리고 학교 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 중심의 활동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저 역시 학부모의 담당 교사로서 두 가지 유형의 학부모 교육을 운영하는 과정을 도왔습니다. 하나는 선착순 미술 체험 활동이었고, 다른 하나는 제가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연수 활동이었습니다. 두 가지 교육 이후 실시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자녀의 진로 진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교구요 학점제 연수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체험 중심 활동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볼 때 학부모 교육은 단순한 참여를 넘어 학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진로를 이해하고 학교 교육을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운영될 때 학부모의 본연의 목적에 더욱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24년 5월에 경기도교육청 학부모 교육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교육 환경 속에서 학부모 교육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른 변화의 이해부터 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이버 범죄나 학교 폭력과 같은 사회적 이슈에 이르기까지 학부모가 먼저 알고 준비할 때 자녀와 함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상황에 따라, 학교 급에 따라 우리 학교의 학부모에게 필요한 교육은 다릅니다. 따라서 학교 학부모회가 학부모 교육을 하실 때 학교 상황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방향으로 내용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학부모 교육이 학교라는 공간을 넘어 가정으로 연계, 확대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학부모가 교육에 참여하면 너무 좋겠지만 아마 참여도가 낮아서 고민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면과 줌을 활용한 비대면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 연수 자료를 공유하는 방법 등을 활용해서 더 많은 학부모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학교와 가정의 연계에 좀 더 많은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변화하는 사회에서 학교 학부모회가 학부모의 성장 지원의 주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어떻게 문서를 작성하면 좋을지 예시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서 역시 참고 자료로 학교 상황에 맞게 수정이 가능하며 경기 학부모 지원센터 누리집 학교 학부모의 자료실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미 작성이 완료된 학교에서는 연수 내용을 들으시면서 수정 보완하시면 됩니다. 굳이 양식을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2026학년도 학교 학부모의 활동 계획안은 3월 총회 때 안건으로 올리신 후 가결되면 새로운 학교 학부모회에 인수인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임원이 대의원회와 함께 세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략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목적, 학교 학부모의 현황, 운영 방침을 작성합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결과 보고서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계획서에 작성된 내용이 향후 결과 보고서에 반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부 운영 계획입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실제 대위원회는 한 번만 할 수도 있고 3회 이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임원회의 역시 4번으로 계획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 횟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학교교육 참여 지원 활동 역시 캠페인의 주제가 변경될 수도 있고 학부모 교육 시기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26학년도 학교 학부모에서 세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예산 사용 계획입니다. 예산은 학교 회계 편성으로 수정하는 과정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가 통계 비목에 따라 일반 수용비, 교육 운영비, 운영수당, 업무 추진비 안에서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제 경험상 학부모님들께서 이 부분을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일반 수용비는 학부모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교육 운영비는 학생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한 재료비, 운영 수당은 학부모 교육 강사비,
업무 추진비는 다과비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협의회비나 간식비 등은 업무 추진비에서만 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업무 추진비는 전체 학부모의 예산의 10% 이내를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학부모의 총 예산이 200만 원일 경우 업무 추진비는 20만 원 이내 편성을 권장합니다. 계획안은 이렇게 간략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인수인계서입니다. 학교명, 작년도 회장과 당해년도 회장 인적사항을 기재하시고 인수인계 목록을 작성합니다. 학교마다 인수인계 목록이 다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전해져야 할 내용을 예시로 작성해 놓았습니다. 학교 학부모의 규정과 오늘 연수에서 안내해드린 활동 및 예산 집행 결과 보고서, 감사 결과 보고서, 2026학년도 학교 학부모의 활동 계획안이 공통적인 인수인계 자료입니다. 또한 인수인계 문서는 종이가 아닌 파일로 전달되어도 괜찮으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인수인계 하시되 꼭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인수인계는 총회 이후 일주일 이내에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수인계를 하실 때 경기 학부모 지원센터 누리집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수에서 활용된 결과보고서 양식과 인수인계서 그리고 계획안 양식은 경기도교육청 누리집에 미리 탑재해 두었으니 총회 준비 때는 탑재된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5학년도 학교 학부모의 우수 사례도 탑재되어 있으니 새로운 학부모회가 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5학년도 학교 학부모에서는 오늘 연수해드린 활동 및 예산 집행 결과 보고서, 감사 결과 보고서, 2026학년도 학교 학부모의 계획안을 작성합니다. 이것은 3월 총회 보고 및 의결 안건으로 가정통신문 및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추후 공개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총회에서 새로운 임원이 구성이 되면 총회 이후에 일주일 이내에 인수인계를 해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2025학년도를 마무리하는 작업을 안내해 드렸다면 지금부터는 2026학년도 새로운 학부모회를 구성하는 작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회 준비에 관한 안내입니다. 지금 연수를 듣고 계신 분들께서 준비하셔야 하는 가장 부담스러운 일이 이 총회와 임원 선출이 아닐까 합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서 사전에 차근차근 준비되어 3월 총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총회 준비 절차에 앞서 학교 학부모회와 총회에 대해서 쉽고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1년 동안 학교 학부모회를 잘 운영해 주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총회와 임원 선출 준비를 위해 다시 한번 상기하실 필요가 있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학교 학부모회는 경기도교육감 관할 공립학교, 공립유치원은 의무 설치이며 분교 및 병설 유치원 등은 소속 학교에 통합이 가능합니다.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의 경우 해당 학교의 규칙이나 정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므로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닙니다. 명칭은 학교 이름 뒤에 학부모회를 붙입니다. 회원은 소속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 모두를 의미합니다. 간혹 학부모회를 임원 또는 대의원회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는 모두 학교 학부모 회원이십니다.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과 감사의 수는 학교 규정으로 정합니다. 회장은 한 번 연임이 가능하며 간사를 둘 수는 있지만 간사는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선출하지 않습니다. 회장의 연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 연임은 회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입후보하시고 선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만약
2023, 2024년 2년 동안 회장을 하시고 작년 2025학년도에는 회장이 아닌 경우에는 올해 2026학년도에 입후보가 가능합니다. 부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학부모회는 전체가 참여하는 총회와 대의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학교 상황에 맞춰 유치원 및 학년별, 학급별로 세분화하여 조직되어 있습니다. 학부모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와 교육 모니터링을 담당합니다. 둘째, 학교 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지원합니다. 셋째, 자녀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 교육 등 규정에 정해진 다양한 사업을 수행합니다.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학교 예산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학교 규정에 근거하여 특정 목적을 가진 기능적 학부모회를 별도로 조직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학교 학부모회를 운영하셨기 때문에 아실 내용이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학부모회 총회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부모회 총회는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여 학부모회의 최고 의사를 결정하는 회의체입니다. 총회가 열리기 위한 성원 기준은 학교 학부모 회원의 10분의 1 이상 출석입니다. 이때 기준이 된 회원 수는 총회 공고 당일에 재학생 수를 바탕으로 산정합니다. 의결은 이렇게 모인 회원의 10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도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가정통신문, 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사전 투표를 완료하고 회신하면 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위임장 제출은 참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의 총회와 임원 선출 준비의 주체는 학부모입니다. 지금 연수를 듣고 계신 학부모님들께서 좀 더 주도적으로 준비를 하시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3월 학부모회 총회는 2025학년도 학교 학부모회에서 주관하여 추진해 주시고 임원선출관리위원회는 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를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촉 인원은 학교 상황에 따라 임원선출관리위원회의 세부 규칙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학부모의 총회에서 임원 선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 가지 준비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해서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총회 운영과 임원 선출이라는 두 가지 업무를 서로 연계하되 각각의 절차에 따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준비, 공고, 총회 개최, 결과 안내의 4단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총회 운영과 임원 선출에 대한 각 단계별 세부 내용은 이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표는 학교 학부모의 총회 준비부터 결과 안내까지의 전체 흐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먼저 2월에서 3월은 총회 준비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는 학교 학부모회가 주체가 되어 총회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 학부모회 활동과 예산 집행 결과, 감사 보고서를 준비합니다. 또한 당해년도 학부모회 운영 계획안과 POC, 규정 제정 또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총회 당일 진행 시나리오도 함께 준비합니다. 학교는 이에 대해 협력하고 지원합니다. 다음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의 공고 단계입니다. 총회의 일시와 장소, 보고 및 의결 안건 등을 가정통신문이나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며 임원 선출 공고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관련 조례에 따라 총회 개최 7일 전까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총회 개최 단계로 각 학교의 상황에 맞게 학부모가 주체가 되어 총회를 진행하며 권장 시기는 3월 21일 이전입니다. 이는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일정과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회 후 7일 이내에는 총회 결과와 임원 선출 결과를 가정통신문이나 학교 누리집,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며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참고로 학부모회 규정 개정은 기존 규정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서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후 학부모회 총회 의결과 공포를 통해 최종 확정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월 학교 학부모회 총회의 일반적인 진행 순서입니다.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임원 선출 과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새로운 학교 학부모회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임원선출관리위원회는 2025학년도 학교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에 위촉한 학부모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간 호선으로 선출합니다. 즉, 임원선출관리위원으로 구성된 위원들 중에서 스스로 위원장을 선출합니다. 임원선출관리위원은 피선거권이 제한되므로 이에 대한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원 선거에는 후보로 출마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위촉 후 사퇴서를 제출할 경우 임원 입후보 등록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학교 운영위원회는 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겸임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위원회를 한꺼번에 다 같이 하셔도 된다는 말입니다. 자, 다음은 임원 선출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먼저 2월에서 3월까지는 임원 선출 준비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는 임원선출관리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학교 학부모의 임원 선출 계획을 수립하고 임원 선출 공고와 홍보를 진행합니다. 또한 후보자 접수를 받아 후보 신청서와 후보자 등록대장을 관리하고 선거인 명부를 작성합니다. 이와 함께 투표용지와 투표장 준비, 투표 및 개표 진행 등 임원 선출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무를 총괄하며 투표 방식에 따라 준비 사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총회 개최 7일 전까지는 임원 선출 공고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임원 선출 인원과 일시, 장소, 방법, 투표권,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가정통신문이나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공고 이후에는 후보자 접수를 진행하고 후보자 등록 마감 후에는 선거 공보와 선거인 명부를 준비하며 투표 용지와 투표장도 함께 준비합니다. 세 번째는 총회에서 진행되는 임원 선출 단계입니다. 학교 상황에 맞게 임원선출관리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후보자 소견을 발표를 진행을 하고 투표와 개표를 실시하여 학교 학부모의 임원 당선을 확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총회 후 7일 이내에 임원 선출 결과를 안내해야 합니다. 총회에서 확정된 학교 학부모의 임원 선거 결과를 가정통신문이나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며 무투표로 진행된 경우에도 총회에서 당선이 확정된 후에 결과를 안내하도록 합니다. 더불어 자주 하시는 질문 몇 가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학교 학부모의 임원과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은 겸임이 가능합니다. 또한 학교 학부모의 임원은 첫째가 중학교, 둘째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도 학교별로 중복 활동이 가능합니다. 회장의 경우 연임은 한 번만 가능하며 연임 시에는 반드시 선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반면 부회장과 감사는 연임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아울러 회장, 부회장,
감사는 각각 별도로 입후보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선거인 명부 작성과 입후보자 수에 따른 임원 선출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먼저 선거인 명부 작성과 투표권 부여입니다. 투표권은 학교 상황에 맞게 협의를 거쳐서 임원선출관리위원회의 세부 규칙으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 1인당 부모 1표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1명일 때는 1표,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학부모에게 각각 1표씩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가구당 1명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여 자녀가 2명 이상이어도 학부모 중 1명만 1표를 행사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입후보자 등록 인원에 따른 선출 방법입니다. 임원 입후보 등록 후 입후보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하고 입후보자가 정원 이내일 경우에는 무투표로 당선을 확정합니다. 만약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를 진행하며 총회 당일에도 입후보를 받아 선출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의 임원은 반드시 총회에서 선출해야 하며 대의원에서의 위임은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2025학년도 학교 학부모의 운영 결과 정리부터 2026학년도 학부모의 구성과 총회 준비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이 다소 많고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오늘 연수가 각 학교 학부모의 운영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준비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혜미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수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결과 보고서와 계획안 작성이 마무리된 학부모에서는 다시 새로운 양식으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시고 수정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만 보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학부모의 도움 자료와 활용 서식을 꼭 참고하셔서 3월 학부모의 총회와 임원 선출 관련 준비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연수와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을 통해 만족도와 함께 질의사항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남겨주시는 질의사항은 답변을 잘 정리하여 경기도교육청 누리집 학부모 교육참여 게시판에 탑재해 두겠습니다. 2025학년도 학교 학부모회를 운영해 주신 임원 및 학부모님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5학년도 학교 학부모회 연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